의욕적인 목표가 인생을 즐겁게 한다. 미국 목사 로버트 슐러의 말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선배가 구멍가게 앞에 앉아 맥주캔을 비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목표가 있으면 사는 게 더 재밌지 않니? 맞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즐기는 게임은 목표와 피드백이 빈틈없이 구성된 프로그램에 불과합니다. 적기를 쏘아 격추시키든 몬스터를 때려잡든 명확한 목표가 제시되고 목표 달성에 대한 화려한 피드백이 주어지는 것이 게임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오래 해도 레벨업이 되지 않는 롤플레잉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라는 목표가 있고 이를 저지하는 상대방이 있는 까닭에 피드백이 생깁니다. 피드백을 예의주시하며 멋들어지게 목표를 추구해가는 과정이 바로 스포츠지요. 관역이 없고 골대가 없으며 슛을 넣어도 스코어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기는지 지는지 알 수가 없다면 재미가 있을 턱이 없습니다. 재미는 목표에서 나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에서 재미를 얻고 싶으면 목표를 세워봅시다. 오늘의 공부량을 정하고 달성하도록 노력합시다. 도달할 수 있을지 없을지 최선을 다해 매달려보는 겁니다. 목표를 향한 피드백에 여러분은 재미를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공부에 재미를 붙인 사람은 공부에 대한 걱정 따위는 접어도 좋습니다. 365 공비타민, 재미는 목표에서 나온다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월러스 워틀스의 부의 비밀을 나눠드렸습니다. 오늘은 부의 비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요약하면서 월러스 워틀스가 남긴 주의사항과 함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항상 성장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죠. 먼저 자기 자신이 항상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기운을 가지고 자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느낌을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성장하고 있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면 그는 틀림없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데, 이것은 사람은 누구나 성장하는 사람, 점점 잘 되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좋은 기운을 만나고 싶어하는 생명체로서의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한번 주위를 떠올려 보세요. 똑같은 성적, 똑같은 학교, 똑같은 환경, 똑같은 회사를 다니더라도 무언가 계속 열심히 시도하고 좋은 기운을 주어서 저 사람은 나중에 잘 될 게 분명해 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성장한다는 느낌을 줌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잘 되면 기뻐해주고 잘 되라고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거죠. 그런 사람과 우리는 친해지고 싶고 함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매사에 부정적이고 해봤자 뭘 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면은 자기는 잘 되려고 아등바등 애쓰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시기하거나 막으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사람,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지요. 결국 그런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월러스 워틀스는 한마디로 창조의식이 아니라 경쟁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은 부자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월러스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이렇게 당부를 해요. 고용주나 상사를 기쁘게 하려는 의도에서 열심히 하지 마라. 스스로 성장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라. 업무 시작 전이든 후든 하루 종일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져라. 그것이 부자가 되는 생각이다 라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여기에 추가해서 이것은 그저 부자가 되는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삶, 더 빛나는 삶을 만드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요. 오늘 이야기 드린 후에 마지막 챕터에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요약하여 말씀드릴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부자가 되는 법, 성공하는 법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른 진정한 성공자들과 맥이 닿아 있다는 점을 또 한번 인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주는 무한하다고 믿고 남들을 이기려 하지 말고 남들에게서 빼앗으려 하지 말고 원하는 것을 상상해서 비전으로 간직한 뒤에 날마다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내라. 그리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져서 자신을 최고로 고양된 상태에 머물도록 하라. 월러스 워틀스의 부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비단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사는 방법이라는 것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졌네요. 바로 시작할게요. 어떤 직업을 가지든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라.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은 전문직 종사자든 근로자든 어떤 형태의 직업에 종사하든 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당신이 의사든 교사든 성직자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상대도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끌려오고 당신은 부자가 될 것이다. 스스로 훌륭한 치료자라는 비전을 지닌 의사가 믿음과 결의를 다지고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일한다면 생명의 근원적인 힘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경이적으로 성공할 것이다. 그에게는 환자가 밀려올 것이다. 종교계를 살펴보자. 세상은 풍요롭게 사는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성직자를 간절히 찾고 있다. 삶을 더 잘 사는 법, 이와 더불어 건강해지는 법, 훌륭해지는 법, 사랑받는 법을 알며 그 세부적인 내용을 연단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찾는 이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세상이 바라는 복음이다. 이것이 삶을 향상시킬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삶의 과학을 몸소 보여주는 일이다. 우리는 방법만 가르쳐주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보여주는 사람을 원한다. 스스로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위대해지고 사랑받는 방법을 가르쳐주기를 바란다. 성장하는 삶에 대한 믿음과 결의로 아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교사도 마찬가지다. 그런 교사는 결코 실직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믿음과 결의가 있는 교사라면 학생들에게도 그런 믿음과 결의를 다지게 해줄 것이다. 스스로 실천하여 삶의 일부가 된 것을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을 리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사와 성직자, 의사에게 해당되는 모든 것은 변호사, 부동산 중개인, 보험 설계사 등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지금까지 말했듯 생각과 행동이 조화를 이루면 실패할 수가 없다. 이 지침을 꾸준히 인내심 있게 그대로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될 것이다. 성장이라는 법칙은 중력의 법칙이나 수학 공식처럼 분명하게 적용된다. 근로자의 경우도 지금까지 언급한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다.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서 임금은 적고 생활비는 많이 드는 상황이라고 해서 부자가 될 기회가 완전히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원하는 바를 마음속으로 명확하게 그리고 믿음과 결의로 행동하기 시작하라. 날마다 그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각각의 일을 지극히 성공적으로 해내라.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성공의 힘과 부자가 되겠다는 결의를 불어넣어라. 그러나 이렇게 해서 고용주의 비위를 맞춰 고용주나 다른 상사가 당신을 진급시켜 줄 것이란 기대는 하지 마라. 그렇게 될 확률은 별로 크지 않다. 단지 좋은 직원에 불과한 사람이 능력을 총동원해서 자신의 일을 하고 만족하고 감사한다면 고용주는 그를 귀한 일꾼으로 여기겠지만 승진시키는 데 큰 관심은 없을지도 모른다. 확실하게 위로 올라가려면 자신의 위치보다 훨씬 커지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분명히 위로 올라갈 사람은 현재의 위치보다 지나치게 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며 그렇게 되겠다는 결의가 확고한 사람이다. 고용주를 기쁘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현재 있는 자리보다 더 커지려 애쓰지 마라. 스스로 성장하겠다는 생각으로 하라. 성장하겠다는 결의와 믿음을 계속 간직하면서 일을 하고
업무 시작 전이든 퇴근 후든 그것을 계속 간직하라. 상사든 동료든 친구든 그 누구라도 당신과 만나는 사람이 당신에게서 흘러나오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라. 그러면 누구나 당신을 보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끌려올 것이고 지금 직장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없다 해도 곧 다른 일을 하게 될 기회가 생길 것이다. 법칙에 순응하면서 성장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 그렇게 하는 힘이 세상에는 존재한다. 신은 당신이 부자의 방식으로 행동하면 돕지 않을 수가 없다. 신은 그 자신을 돕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부자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더 나은 조건으로 옮겨갈 기회를 민감하게 감지하게 될 것이다. 기회는 곧 올 것이다. 모든 이의 내면에 작용하는 지고의 힘이 그러한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니 한 번에 원하는 것을 모두 달성할 기회만을 기다리지 말라. 현재보다 나아질 기회가 오고 당신이 거기에 끌릴 때 그 기회를 잡아라. 더 좋은 기회로 나아갈 수 있는 첫 계단이 될 것이다. 성장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부족한 경우란 있을 수 없다. 우주 만물은 그러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그의 행복을 위해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 부자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이 성장하려는 마음이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고 부자가 되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 무엇도 그들을 가난에 묶어둘 수 없다. 개개인은 언제든 어떤 시스템에서든 부자의 방식으로 행동하여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정부든 다수의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체제가 바뀌게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점점 문이 열릴 것이다. 경쟁 세계에서는 부자가 되는 사람이 많을수록 다른 사람에게는 더 나쁘다. 그러나 창조 세계에서는 부자가 되는 사람이 많을수록 다른 사람에게는 더 좋다. 생각이 반드시 창조의 차원에 머물러야 함을 기억하라. 한순간이라도 속아서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나 경쟁 차원에서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낡은 생각의 나락으로 떨어지려 할 때마다 자신을 즉시 바로잡아라. 경쟁의식에 돌입하는 것은 지고의 의식과 협력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오늘 일을 완벽하게 성공으로 행하는데 모든 주의를 기울이고 내일 일어날지 어떨지도 모르는 긴급 상황을 지금 미리 대비하려고 걱정하고 있지 말라.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면 된다. 오늘 조치를 취해야만 피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신의 사업에 그림자처럼 다가올 장애물을 극복할 방법에 대해 미리 머리를 싸매지 말라. 멀리서 볼 때 아무리 장애물이 거대해 보이더라도 부자의 방식으로 계속해 나간다면 그것은 사라지거나 당신이 통과할 길이 위나 아래나 옆에서 나타날 것이다. 말을 주의하라. 실망하거나 실망시키는 말은 자신에 대해서도 주변 일에 대해서도 다른 어떤 일에 대해서도 하지 말라. 실패의 가능성을 인정하거나 실패를 암시하는 말 또한 결코 하지 말라. 시대가 어렵다거나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결코 말하지 말라. 경쟁 차원에 있는 사람에게는 시대가 어렵고 사업 전망이 불투명할지 모르나 당신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고 두려움을 초월해 있다. 다른 이들이 힘겨운 시기를 겪고 사업이 되지 않을 때 당신은 거기서 가장 큰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다. 세상을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로 바라보며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악들은 성장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으로 여기도록 스스로를 훈련하라. 늘 성장의 관점에서 말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곧 믿음은 사라질 것이다. 결코 실망하지 말라. 원하는 것을 특정한 시간 내에 얻으리라 기대했는데 그때 얻지 못하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을 유지한다면 실패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현상일 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부자의 방식으로 해나가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더라도 궁극에는 훨씬 더 나은 것을 얻게 되어
한때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엄청난 성공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조언을 들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보겠다. 그는 어떤 사업을 일으키면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정한 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몇 주 동안 노력했다. 그런데 결정적인 때가 되자 전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이 성사되지 못하고 말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비밀스레 뒤에서 작용한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신에게 감사했고 좌절 대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일을 계속해 나갔다. 몇 주 뒤 처음 거래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좋지 않은 기회에 뒤엉켜서 훨씬 더 좋은 기회를 잃지 않도록 자신보다 더 큰 존재가 그때 자신을 도와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믿음을 유지하고 결의를 굳게 하고 감사하면서 날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각각의 일을 성공적으로 해낸다면 실패처럼 보이는 일이 모두 이런 식으로 당신에게 작용할 것이다. 실패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요청하라. 그러면 찾던 것보다 더 큰 것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를 잊지 말라. 원하는 것을 할 만큼의 재능이 없어서 실패하지는 않을 것이다. 앞에서 말한 대로 해 나간다면 지금 재능이 없더라도 이 일에 필요한 재능을 앞으로 계속 개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재능을 개발하는 방법을 다루는 것은 이 책의 범위를 넘어서지만 그것도 부자가 되는 과학만큼이나 분명하고 단순하다. 어떤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주저하거나 흔들리지 말라. 계속 나아가 그 위치에 이르게 되면 능력이 저절로 배양되어 있을 것이다. 제대로 배우지 못한 링컨에게 능력을 주어서 최고의 성과를 내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게 만든 능력의 근원이 바로 당신에게도 열려 있다. 당신이 맡은 일을 해내는데 필요한 지혜를 지고의 존재에게서 받아라. 굳게 믿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라. 이 이야기의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보겠다. 만물이 창조되는 근본에는 생각하는 원소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최초의 모습 그대로 우주 공간 전체에 스며들어 있다. 이 원소에 생각이 깃들면 그 생각대로 사물이 창조된다. 사람은 생각할 수 있고 그 생각을 무형의 원소에 각인함으로써 생각하는 대상을 창조할 수 있다. 그러려면 경쟁의식에서 벗어나 창조의식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창조적이고 결코 경쟁하지 않는 무형의 존재와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 사람은 무형의 원소에게 받는 축복을 진실한 마음으로 깊이 감사함으로써 무형의 원소와 완전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감사는 개인의 마음과 무형의 원소의 마음을 하나로 결합시켜 그 사람의 생각이 무형의 원소에 전달되게 한다. 오직 깊고 지속적으로 감사하여 무형의 존재와 하나가 되어야만 창조의 차원에 머물 수 있다.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은 바를 마음속에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려야 한다. 이 이미지를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지고의 존재에게 모든 소망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해야 한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여가 시간 동안 비전을 묵상하고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진실로 감사해야 한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그림을 자주 묵상하고 흔들림 없이 믿으며 경건한 태도로 감사하는 일이다. 이 과정은 무형의 원소를 생각에 전달하고 창조의 힘을 움직이게 한다. 창조 에너지는 이미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과 사회체제의 통로를 따라서 움직인다. 앞서 언급한 지침을 따르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비전에 있는 모든 것이 실현될 것이며 그것이 실현될 때는 원하는 것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무역이나 상거래 방식을 통해서 오게 될 것이다. 원하는 것이 자신에게 올 때 이를 받으려면 자신의 자리를 메우고 넘칠 정도의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
마음의 그림을 실현해서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잊지 말고 날마다 그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되 각각의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받는 현금 가치보다 더 커다란 이용 가치를 돌려줌으로써 거래를 할 때마다 상대방의 삶이 더 나아지게 해야 하며 발전적인 생각을 품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성장한다는 느낌을 전달해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은 분명히 부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부의 크기는 그의 비전이 얼마나 분명한지, 결의가 얼마나 굳은지, 믿음이 얼마나 튼튼한지,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월러스 워틀스의 부의 비밀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지호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고 계시는 그분들을 위해서요,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